안녕하세요. 영영수 박 박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영양 비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딱 개학철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사실은 학교를 한동안 상당히 오래 못 갔잖아요. 3년 동안 교우 관계도 얼그러지고 이런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서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일단 튼튼해야 합니다. 잘 먹어야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급성 성장기예요. 학생들이 막 커야 돼. 크는데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잘 챙겨 먹어야 잘 크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챙겨 먹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당연하게 단백질하고 칼슘이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일단은 단백질, 칼슘 요거를 머리에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단백질하고 칼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각 필요한 권장 섭취량은 단백질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각각,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60에서 65, 여학생의 경우에는 55g 정도가 필요해요. 우리 청소년기에는. 그리고 칼슘은 남자의 경우에는 900에서 1000mg, 여자의 경우에는 800에서 900mg이 필요해요. 그 수치는 어떤 수치냐 하면은 성인하고 같거나 다소 높아요. 오히려 성인보다 더 높아요. 가장 칼슘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영양제를 먹어야 될 수도 있겠죠. 상당히 영양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식사에서 충분하게 칼슘을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어떤 식생활 패턴을 살펴보면 우리가 칼슘을 먹을 수 있는 그 찬스는 사실상 유제품이랑 우유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일부는 정말 좀 극단적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하루에 막 우유 2잔도 잘 먹고 3잔도 잘 먹고 뭐 땡큐인데 어떤 학생들은 막 안 먹어. 아예 안 먹어요. 우유나 유제품을 먹지 않는 학생들이라면요. 칼슘 보충이라도 해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먹게끔 하고요. 그런데 우유를 먹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우유를 하루에 적어도 2잔 정도는 반드시 먹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제품 말고 그러면 또 다른 급원식품이 뭐가 있지 할 텐데 그런 것들은 굴이라든지 뼈째 먹는 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잘 섭취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그러한 식품들도 잘 섭취할 수 있게끔 합니다. 치즈는 생각보다 단위 그람당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람당 626m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치즈도 식사에 자주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영양제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은 이제 알약 큰 걸로 한 번에 다 섭취할 테야 해가지고 한 번에 섭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흡수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섭취하는 걸 더 권하고요. 그러니까 저용량으로 하루에 한 2-3번 나눠서 먹는 걸로 그렇게 드시는 거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총 열량의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일단은 식사량이 많아야 돼요. 왜? 클 때니까. 그래서 총 열량 섭취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거냐 하면은 우리 전체 인구층에서 가장 많이 먹어도 되는 인구층이거든요. 15에서 18세 남자 청소년. 그래서 남자 청소년은 하루에 2700칼로리를 먹도록 하고요. 여자 청소년은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청소년기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당분이 들어간 식품들을 선택하게 돼요. 그럴 때 아무래도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집에서 만약에 조리할 때는 첨가당이나 너무 달지 않은 조리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총 에너지 섭취는 높이지만 어떠한 당 섭취는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량 섭취가 높은 청소년기에는 어떤 미량 영양소를 더 먹어야 될까요? 바로 비타민 B군이 정말 필요해요. 비타민 B군은 4종이 아니에요. 8종이에요. 우리 이제 영양제 여러분들 표시 보다 보면은 비타민 B1, B2, B6, B12는 전부 B가 들어있으니까 비타민 B야 이럴 텐데 여러분들 비타민 B가 4개가 더 있어요. 판토텐산, 나야신, 비오틴, 엽산 얘네들 4개도 비타민 B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B는 총 8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 8개가 다 들어간 그러한 영양제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그 성장기의 청소년한테 가장 또 필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 A는 간이라든지 그러니까 동물의 간, 그 다음에 우유, 달걀,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생선 이런 것들에서 비타민 A가 많아요. 비타민 C는 성장에 필요한 콜라겐을 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인보다 권장량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렇고요. 남자, 여자 성장 시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15에서 18세가 여자보다 높고요. 여자는 12에서 14세가 같은 나이대의 남자보다 비타민C 권장량이 더 높아요. 이 밖에 잊지 않고 섭취를 권장해야 될 거는 오메가3가 있어요. 2020년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권장량을 제시를 한 DHA, EPA 함유 유지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2020년 영양 섭취 기준 전에는 EPA, DHA는 권장량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우리가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요 230mg, 여자 청소년인 경우에는 100에서 210mg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데일리로 이게 매일 필요하다고 권장량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사 시에 생선을 자주 섭취하지 않는다면 이걸 어디서 먹겠어요? 그러면은 오메가3 보충제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충제 중에서 오메가3 제일 좋아해요. 청소년기에는 또 스트레스가 또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에는 스트레스성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를 먹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는 사실상 테아닌이라는 원료 성분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 먹으면 괜찮은 또 영양제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비타민 A가 있겠죠. 그리고 또 루테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루테인은 이제 청색광을 좀 막아준다라는 논문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청소년들도 와이 낫이에요. 예,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사실 식사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하는 일들도 많고 학원도 가느라 많이 힘든데요. 그래서 식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잘 챙기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편의점에서만 간단히 먹고 때우지 말고 식사를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는 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소년의 영양 비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영해지는 영양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